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차 방정식 교과서 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95쪽에서 99쪽까지의 내용을 풀이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해 공식을 이용하라고 했네요. 자, 근해 공식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의 근은 어떻게 된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b제곱 빼기 4ac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이걸 적용해서 우리 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 a가 얼마? 2, b가 마이너스 7, c는 5인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적용하면 x라는 값은 그는 2a분의 2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4분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9 빼기 40이 되겠죠. 그러면 계산했을 때 4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가 되네요. 그런데 루트 9는 3과 같죠. 그래서 4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런데 이건 루트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유리수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계산을 마저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더했을 때는 4분의 10이 되니까 2분의 5가 될 것이고요. 또는 뺐을 때는 4분의 4가 되면서 1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해가 2분의 5이거나 1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계산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자, 4번도 적용해 볼게요. 4번은 a가 3이고 b가 2, c가 마이너스 10인 경우네요. 그러면 x는 2a분의 바로 쓰면 6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를 제곱하면 4 빼기 4ac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다시 더하기 120이 되겠죠. 그러면 6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4니까 124에 4의 배수가 있으니까 6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밖으로 나올 수 있죠? 2 루트 31이다. 그러면 2로 모두 약분할 수 있으니까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1이다. 이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신혜와 준호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었대요. 자,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고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a가 얼마다? 1이고 b가 마이너스 1, c가 마이너스 4인 경우가 되겠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한번 푸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혜는 2 곱하기 a, 2a 했어요. 2a분의 자, 마이너스 b가 와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네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될 것 같고 b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들어가야겠죠? 나머지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C내는 뭘 잘못했다? X의 개수의 부호가 틀렸죠. 부호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준호의 과정을 볼게요. 자, 분자를 봤더니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건 다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분모에 1만 있네요. 여기 뭐가 와야 돼요? 2a가 와야 되니까 앞에 2가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준호는 뭘 잘못한 거예요? 분모에 뭘 하지 않았다? 2를 곱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바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근해 공식을 적용하면 x는 2a분의 그러니까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4a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정리하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16이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다. 이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번 문제는 분수 형태나 소수 형태가 나온 경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학습지 28번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우리 4번 문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서 이 분모에 있는 3과 4를 없애고 싶어요. 그러니까 몇을 곱하면 되겠어요? 12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양변에 12를 곱하면
여기에는 좌변에는 4가 곱해질 것이고, 자, 나머지 전개 먼저 해볼게요. x제곱 빼기 x 빼기 2가 되고, 그 다음 우변에는 3이 곱해지겠죠. x제곱 빼기 x. 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4x제곱 빼기 4x 빼기 8은 3x제곱 빼기 3x니까, 자, 좌변으로 다 이항하면 x제곱 빼기 x 빼기 8은 0이다가 되겠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사용할게요. x는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니까 플러스 32가 되죠. 그럼 마저 계산하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3이다. 이렇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99쪽을 한번 볼까요? 99쪽은 2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에서 연속하는 세 짝수가 있는데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어요. 세 짝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우선 미지수 x를 잡아야 되니까 이 세 짝수 중에서 가운데 있는 수를 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가운데에 의 짝수를 뭐라고 한다?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게 첫 번째 단계죠? 이걸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조건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가장 큰 수는 뭐가 될까요? 가운데 있는 것을 x로 놨으니까 x보다 2만큼 커야 되겠죠? 짝수니까. 그 다음 나머지 다른 두 수는 x랑 x 빼기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x 더하기 2의 제곱, 가장 큰 수의 제곱은 나머지 두 수의 제곱의 뭐와 같다? 죄송합니다. 나머지 두 수의 제곱의 합과 같다고 했어요. 합과 같다. 이렇게 문장을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개하면 되겠죠? x제곱 빼기 더하기 4x 더하기 4는 x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빼기 8x는 0이다.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네요. 그럼 x로 묶어줄 수가 있죠? x 빼기 8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x가 0이거나 또는 x는 8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네요. 자, 그런데 x는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x는 자연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x가 자연수이므로 x는 뭘 골라준다? 8을 골라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사실 x 빼기 2도 자연수니까 x 빼기 2가 0보다 크다. 즉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조건을 써주는 게 좀 더 디테일하긴 하지만 이렇게 자연수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x가 8이니까 세 짝수는 가운데 거를 x로 놨기 때문에 6, 8, 10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합은 6 더하기 8 더하기 10이니까 24라는 숫자가 나오겠네요. 자, 이어서 2번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5cm만큼 더 길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네 귀퉁이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랐어요. 잘라서 이렇게 접어보니까 윗면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나왔는데 그 부피가 600세제곱센티미터가 됐다고 했네요. 자, 처음 종이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x를 뭘로 잡으면 좋을까요? 그렇지. 처음 종이의 가로의 길이를 뭐라고 한다? x라고 하자. x 센티미터라 하자. 이렇게 미지수 x를 잡았어요. 첫 번째 단계에. 자, 그럼 두 번째 2차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가로의 길이를 x 센티미터로 잡았고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5cm만큼 가로가 더 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몇이 된다? x에서 5를 빼줘야 되겠죠. 센티미터이다. 즉, 이 부분이 x 빼기 5c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부피를 알고 있으니까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이 밑면의 가로와 세로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x에서 가로의 길이는 x에서 4를 두 번 뺐으니까 x 빼기 8cm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세로의 길이는 x 빼기 5에서 8을 뺐기 때문에 여기는
x 빼기 13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부피를 식으로 세워보면 x 빼기 8과 x 빼기 13을 곱하고 거기에 높이 4까지 곱하니까 그게 600이 되더라.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전개해보면, 자, 4로 먼저 나눠주면 150이 되고요. 그 다음 전개를 해볼게요. 그럼 x제곱 빼기 21x 더하기 104는 150이다. 자, 그럼 좌변으로 다 이항하면 21x 빼기 46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x 빼기 23, x 더하기 2는 0이므로 x가 23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2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네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x가 0보다 이 길이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이므로 x는 얼마다? 2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x 빼기 13, 가장 작은 x 빼기 13도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x가 13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정확하지만 이렇게 양수라고 나타내도 괜찮습니다. 자, 따라서 처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23cm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마지막 3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속 24m로 던진 물체의 x초 후의 높이는 이렇게 된다고 이미 식으로 알려줬어요. 그랬을 때 달 표면에 떨어지는 것은 몇 초 후인지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럼 떨어진다는 것은 높이가 0m라는 거겠죠? 그럼 그걸 이용해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x를 뭘로 잡아요? 떨어질 때의 시간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몇 초라고 한다? x초라 하자. 이렇게 미지수를 잡아볼게요. 그러면 식을 세우면 마이너스 0.8x제곱 더하기 24x가 0m가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0.8은 마이너스 5분의 4로 고칠 수 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5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4x제곱 빼기 120x는 0이니까 양변에 4로 나눠주면 30x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x로 묶으면 x 빼기 30은 0이니까 x가 뭐이거나 0이거나 또는 x가 30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네요. 자, 그런데 던지고 나서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이니까 x는 양수가 되겠죠. 이므로 x가 30이다. 이렇게 한 가지를 골라줄 수 있고요. 따라서 30초가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의 교과서 문제풀이도 마무리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단원 문제풀이를 할 거니까 미리 문제를 풀어와 주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